배경은 요만큼 이야기하고, 시간 너무 많이 걸네. 추상들 핵심 이론을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아까 말한 보존주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한다, 확대. 확대해가지고 추상법의 개념을 고정시키거든요. 또 하나는 필법입니다. 또 하나는 문법이고, 이 세 가지는 지금 서단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법. 실제로. 이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다 하지는 못하고 고전주의 확대 표현 논리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집을 실제 있는 것과 같이 그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는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서론입니다. 이게 추사서법 서론이에요. 이거 찾는 게. 그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데, 한 100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 한 가지 고르는 거, 이러면 아니거든요. 이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일 공부는 반임해라는 실은 19를 8폭 변통을 했는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작품, 근데 유독 위매를 왜 저렇게 썼냐, 위매를. 저 이유를 밝히는 게 추사서법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개별해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위매를 이렇게 쓰는, 왜 그랬느냐? 아까 세안도에서 집을 왜 그렇게 그렸냐? 이거 이유, 같은 얘기입니다. 그 글씨와 그림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글씨를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할 때, 딱 봤을 때, 좋다, 안 좋다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좋다, 안 좋다. 왜 좋은지는 설명 못해도 좋다는 건 알아요. 그 좋다는 안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늘 형태를 보고 잘 그렸다, 못 그렸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기세입니다, 기세. 기세가 한순간에 어울리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형태가 좋아서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작품 보면은 첫 번째로 보는 것이 기세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기세가 어울려가지고 눈에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세와 운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집을 그렸는지 산을 그렸는지 무슨 내용을 그렸는지. 자, 그 다음에 형태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형태를 우선으로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이 작업하는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작업하는 것도 형태를 100% 똑같이 사진 찍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를 파괴시켜야 돼요. 이 구조를 계속 따라가가지고는 썩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존주의 수법을 확대하는 표현 논리의 핵심 논리는 기세와 운입니다. 이 기세와 운은 상반되는 용어가 형태예요, 형태. 기세와 운을 추사서법 이해의 최소 단위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단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집을 짓는데 벽돌 한 장에 해당합니다. 벽돌 한 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전체 집 구조를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세와 운 하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추사서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세와 운을 설명하려면 길어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기세는
어떤 소리에 해당됩니다. 땅 하면 치는 이 소리, 음에 해당되고, 운은, 뒤에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운이라고 할 때 자음은 음이고, 모음은 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음악에 있는 개념이에요. 음악에 있는 소리, 음악의 영역인데, 이것이, 시로 들어옵니다. 시로 들어오고, 이 개념이 바로 서법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고전주의 서법이에요. 주사는 이 부분을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운에 대해서 문서로, 그러니까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했는데 거의 찾지 못했어요. 아까 보신 이 부분이 금지 청문이라 요 문장을 찾았습니다. 요 문장이 운이라는 개념, 운이라는 낱말을 처음 사용한 문장이라고 밝혀놨더라고요. 저거 음악 얘기입니다. 추사는 이 운을, 기시와 운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서보의 서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의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두 문장에 기세는 제 흉중에 있다가 유로 자리 행간이라 기세는 가슴 속에 가지고 있다가 자리 행간 글자 속의 공간 사이로 흘러다닙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새 추를 격리하고 새는 기세입니다. 기세는 어떻게 얻느냐? 우리가 소나무가 큰 소나무 있다면 그 밑둥치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 굳센 것에서 얻고 또 소나무 그 끄트머리 가지 끄트머리 뼈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얻는다고. 거기서 기세를 얻고 우는 어디서 얻냐? 허화에서 취한다 그랬어요. 허라는 것은 빈 곳입니다. 아까 자리 행간의 빈 곳, 허, 공간, 흰 곳, 백 같은 얘기입니다. 빈 곳에서 노화로서 취한다고. 그래서 울림으로서 취한다고 그랬어요. 이 허화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파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장으로. 시각적 파장으로. 자, 이것도 제가 어록 만드는 폭에 넣었던 문장이에요. 이 기세와 운을 좀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은 필획과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필획과 공간이에요. 이 필획과 공간이, 이 필획 속에는 속성이 기세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 속에는 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과 그 속에 있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세와 운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추상적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를 짓는다 할 때, 문장을 쭉 짓을 때 시적 감흥이 머릿속에 연상되지 않으면 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추상적인 이야기죠.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분명히 있는 실체거든요. 시적 입장에서는. 이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자꾸 뒤로 갈수록, 초창기에는 기세가 중심이 됐는데, 서법이. 후대로 갈수록 형태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 이 기세라는 개념에서 자꾸 멀어져 가요. 그러나 추사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세와 운을, 이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필에게는 하나의 기세가 있다. 그 기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장으로 발산됩니다. 발산된 기세의 파장은 서로 다른 기세와 부딪혀 시각적 소리를 만듭니다. 그 소리가 행간으로 흘러서 화면 빈 곳에 모여서 울림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눈에 멋있다라고 보는 그 생각의 실체라는 거죠.
자, 이 화면을 봅시다. 이게 그림이든지 글씨든지 상관없습니다. 필세는 우선 기세가지. 꼭 글씨라야 기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개념을 글씨나 그 그림이나 상관없이 보는 방법이고, 그 그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문이라고 해요. 이제 타는 이정인 이분의 그 묵죽한데, 이 갯잎, 그 밀집하게 들어있는 거, 저것이 기세입니다. 기세가 중첩되지 않습니까? 그 중첩된 기세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아까 흘러서 저 빈 곳으로 내려옵니다. 이 빈 곳에 눈에 보이는 것이 비어 보이지만 저 속에 갯잎으로부터 나온 기세가 운으로 가득하게 보여야 됩니다. 보입니까? 이번에 그 대구 간성미술관에 추석 때 갔다가 이제 하는 옥죽 전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눈에 보니까 이게 너무 눈에 확 띄어서 사진 찍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이분 기세가 오늘 정확하게 아는 분이에요. 타는 이재용 묵죽 저는 처음 봤어요, 이때. 처음 봤는데,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걸 찍고 있다는 거예요. 브리설란도. 이 브리설란도는 형상이 아니라 운이 먼저 조직된 화면입니다. 좌측과 상단부는 피력이 밀집되어 있고 기세가 강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질수록 화면의 긴장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중앙과 하단부는 의도적으로 비워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기세는 멈추지 않고 약해지고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이 두 영역은 대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세는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르고 그 흐름이 화면 전체를 하나의 화면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난을 그린 그림이라기보다 기세가 머물 곳과 빠져나갈 곳을 먼저 정한 뒤 난과 글이 뒤따라 나타나는 작업입니다. 이 구조는 제가 말하는 감정의 표현 도식인 관계에서 공간으로, 공간에서 기세로, 그리고 기세가 운으로 맺히는 과정이 추사서법 안에서 가장 정제된 형태로 작동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예약. 예약은 문자와 괴선의 중첩입니다. 문자는 필선이고 괴선은 탁본에서 온 선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성된 두 기세가 한 화면 안에서 겹쳐집니다. 이 작업은 형태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세가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서경. 서경은 추사서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문자의 의미나 문장의 내용에 머무르지 않는 그 너머의 차원입니다. 추사서법은 문장을 옮기는 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서법을 통해 하나의 경계, 곧 서경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사서법이 운이라는 최소 단위에서 출발한다면 그 완성은 서경의 형성에 있습니다. 이 말은 서법의 창작이 글자를 잘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경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사는 말합니다. 서경은 곧 시경과 같다. 세한도. 그렇다면 추사의 대표작 세한도는 무엇을 창작한 작품일까요? 이 질문은 세한도의 서경을 묻는 질문입니다. 세한도의 의, 즉 뜻은 발문에 기록된 문장만으로 파악될 수 없습니다. 발문은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하나의 작품은 항상
여러 층위의 의미를 함께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구성에서 추사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무 사이의 공간을 비우겠다는 발상입니다. 좌측에 긴밀하게 배치된 두 그루의 나무는 밀하고 우측의 나무와 집은 외곽선 위주의 정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좌측 나무 사이에는 넓은 간격, 즉 소의 공간이 놓여 있고 좌측 발문 역시 촘촘한 서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개별적인 표현이 아니라 운을 구성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이처럼 부분적인 운이 서로 얽히고 축적되면서 작품 전체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화면을 전체로 관조해 보면 소나무와 집이라는 단순한 형상을 넘어 가운데 텅 빈 공간과 황량한 벌판을 스치는 겨울바람의 기운이 감지됩니다. 좌측의 긴밀한 문자 배치는 이 정서를 더욱 강조합니다. 이 화면은 인생의 허전함과 쓸쓸함이 드러난 하나의 전경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층위가 더해집니다. 좌측 발문에 적힌 문장입니다. 추운 겨울이 온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 결국 세한도가 구현한 창작물은 형상과 문자, 구성과 발문, 기세와 운이 모두 종합된 결과 곧 서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의 실현. 추사서법에서 운을 실현하는 방법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보에서 정리된 고전적인 방식에서부터 추사만의 독자적인 방법까지 폭넓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추사가 특히 중시한 것은 비어있는 공간, 즉 허의 운용입니다. 추사는 말합니다. 서법이 예술이 되는 이유는 공간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기세와 운의 문제는 공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며 이 공간은 결국 필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도식이 성립합니다. 관계에서 공간이 형성되고 공간 속에서 기세가 발생하며 그 기세가 모여 운으로 실현됩니다. 즉, 운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운을 실현하는 몇 가지 관계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소강약. 서법은 대립 관계 속에서 성립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소와 강약의 관계입니다. 이 편액에서는 글자의 크기와 획의 강약이 서로 대비되며 그 관계 자체가 운을 만들어냅니다. 운은 획 하나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칠은고시 행초 작품. 이 작품에서 위매는 앞의 5글자 1일공부 반과 분명히 다른 기운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앞선 5글자의 기세에 대응하여 운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입니다. 위자는 앞의 5글자에 대해 기세가 상반되는 관계, 즉 상극의 관계로 놓입니다. 앞의 기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반조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위 한 글자만으로는 앞의 5글자에 대응하기에 기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자가 등장합니다. 매는 위의 기세를 보태는 상생의 관계로 설정됩니다. 그 결과 두 글자는
하나의 기세로 묶이고 자가는 좁은 간격으로 처리됩니다. 이로써 화면 전체는 앞의 5글자와 뒤의 2글자, 크게 두 종류의 기세가 서로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설정 속에서 문자의 형태는 필연적으로 변화합니다. 마침내 자형은 종속적이 되고 결구법은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는 완성됩니다. 지능북수고경. 이 작품은 가장자리 공간의 처리에 따라 작품 전체의 느낌, 즉 서경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추사의 편액 지능북수고경입니다. 아래는 원본이고 위는 탁본입니다. 원본과 탁본을 비교해보면 두 작품은 같은 글자를 담고 있음에도 서경은 전혀 다른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글자 자체가 아니라 가장자리 공간의 크기입니다. 작품의 가장자리 공간은 흔히 여백이라 불리며 부차적인 요소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표현의 영역입니다. 이 공간에서 작품 안의 기세와 프레임 사이의 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운이 달라지고 운이 달라지면 서경 역시 달라집니다. 항백 문자도 같은 기세의 반복, 등거리로 설정된 공간, 중심 없는 평면. 이 무심한 관계 속에서 기세는 고르게 확산되고 화면은 아득한 우주와 통하는 공간이 됩니다.